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드디어 상호 관세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 되겠죠. 이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정부는 현재 긴급 민관 협동회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변동성을 안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대응 전략들 얻어가야 할지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관세 영향권 속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할지 분석 좀 더 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죠. 일본은 25%, 24%, 우리나라는 25%의 관세가 좀 부과가 되죠.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아직까지 제외된 부분들이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괜찮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 관세 같은 경우는 아마 4월 5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4월 9일부터 시작이 되죠. 1차적으로 불확실한 부분들은 제거가 된 그런 사항들인데 내일 이제 이벤트가 하나 좀 더 남아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 자체가 안 좋습니다. 나스닥 선물 시장이 3%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은 2.6%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내일 시장은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건데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빠질까 그 고민들이 크지 않나 싶어요. 이게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다시 또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09년도, 99년도와 10년도, 11년도와 12년도, 그리고 21년도, 다시 25년도 이 부분들이 있죠.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던 국면을 보게 되면 PER 밴드로 놓고 보게 되면 8배에서 9배 정도 사이에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죠. 11년도 때와부터 뭐 15년도까지는 박스권이었었잖아요. 거의 17년도까지 박스권이었었는데 어찌됐든 공매도가 재개됐던 시기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큰 폭으로 밀렸던 부분들이 21년도와 22년도 이쪽 사이죠. 이때는 밸류가 좀 높았어요. 이쪽은 밸류가 좀 높았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근데 이제 다시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얘기, 뭐 2차 무역 분쟁 뭐 이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과거에 미중 무역 분쟁 때를 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PBR 8배 정도 수준에 있었을 때는 반등이 10배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우려할 부분들은 없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객이탁금과 지수에 대한 추이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고객이탁금이 늘어나게 되면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지수도 같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즉 고객이탁금이 줄어들게 되면 지수도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계속 연관되어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3월 동시만기 이후부터 고객이탁금은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수는 오히려 반대로 밀렸죠. 즉 관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이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는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지수상의 흐름들만 놓고 보게 되면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너무 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부분들이 크다 보니
지수가 못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불확실한 부분들은 해소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쪽은 수혜가 되고 어떤 쪽은 피해가 될 건가,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질러놨으니까 이제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좀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뻔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방위비에 대한 조율, 이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LNG 쪽에 있어서의 사업의 참여 여부, 이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쪽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농수산물 쪽은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 또한 마찬가지로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결론은 무역에 대한 흑자 규모가 큰 나라부터 때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무역 흑자에 대한 규모를 줄여 놓게 되면 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지겠죠. 아무래도 우선순위는 LNG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 섹터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성은 없고 좀 추세적인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다행인 건 개파락 출발했다가 양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시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2400대, 2430포인트대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이 위클리 만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과하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주식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내일이 아마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V자 반등으로 다이렉트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 2분기를 놓고 보게 되면 4월 중순 정도 때까지는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5월달, 6월달에서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해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강한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예상치가 조금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다시 신저가를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다행인 건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견인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조선 쪽과 방산,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피해갔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을 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전략, 그리고 조금 부족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은 모아가는 전략, 이런 식으로 좀 세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장 속이었는데요. 전문가님의 분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걱정되었던 부분들까지 함께 설명을 주셨으니까 이러한 전략들을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들 또 섹터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단인데요. 상호관세에서 좀 제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IT 투톱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죠. 아침에 저도 장을 확인하면서 좀 놀랐을 만큼 그 하락폭이 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일부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대 낙폭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이런 하락은 어떻게 대응해 갈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낸드 가격 좀 상승하고 있죠. 반도체 가격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레거시 쪽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 실적의 전망치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하는 거는 그거죠.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사재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갈래로 좀 나오는데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수출입이 증가가 됐어요. 3월 달도. 근데 이 부분들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사재기를 한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 이제 업황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과정이다라는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심리적인 요인들이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의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만 원대 초반에 있다가 6만 원대 초반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을 좀 거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5만 6천 원대, 뭐 5만 7천 원대에서 21선에서 61선 요 자리대에서는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도 상향이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매도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나,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냥 박스입니다. 하이닉스는 말씀을 드렸던 게 22만 원이었어요. 22만 원짜리 때가 안착을 하지 못하면 22일 날, 21일 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요날 22만 원 안착 못하면 요거 고점이다. 그러면 다시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얼추 다 밀렸어요,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문제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 고민거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HBM 쪽이라든가 인공지능 기반에서 HBM 쪽이라든가 혹은 레거시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소부장 종목군들이. 근데 이제 지금 보면 한미 반도체가 밀려도 너무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HBM 쪽에 있어서의 대장으로 치고 갔던 기업인데 7만 원까지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아마 한미반도체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심리적인 요인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경쟁사가 출연했다라는 그 부분들이 한미반도체에서는 제일 안 좋게 보고 있는 시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지금 세 마디로 밀려 내려왔어요. 지금 매도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반등 타이밍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8만 원대짜리 때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는 지금 손절 대응은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반대로 이제 레거시 쪽에 있어서 못 올랐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익 IPS라든가 아니면 테스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때 만약에 반도체 쪽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쪽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SNS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 삼성 쪽에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SNS텍이라든가 FST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지분을 좀 갖고 있죠. TS라든가.
또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조금 압축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과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보유가 맞아요. 보유가 맞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뭐 종목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길게 보든가 이런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단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종목 상담도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익 QNC입니다. 21,24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가져가고 계십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좀 역배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님, 기다렸다가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소부장 쪽에 있어서 실적도 잘 나와요. 지금 보게 되면 원익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갖고 있죠. 쿼츠와 세라믹 이쪽 쿼츠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보면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죠.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한 20%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죠. 밸류가 비싼 구간들은 아닙니다. 싸요. 그러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1,240원이에요. 21,240원이면 뭐 그렇게 비싸게 산 단가는 아니에요. 우선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이 끝났으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죠. 가격 조정이 끝나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다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추세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 원익 QSC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가 일단 벗어났어요. 가격 조정 끝났어요. 그러면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아랫방향이냐 윗방향이냐인데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비싼 단가는 아니에요. 밸류가 비싸게 쳐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 차트를 보면 60개월 선을 지지를 해주다가 올라갔어요. 60개월 지지하고 올라갔죠. 근데 이번에 60개월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럼 그 다음은 이 120개월이에요. 120개월 동안에 지금 5개월 동안에 계속 버텨주고 있죠. 그리고 이 자리대가 2018년도에 고점 자리대예요. 그럼 여기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가 좀 되겠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걸 매도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해도 충분히 이 22,000원대 기본적으로 요 자리대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22,000원 자리대가 이탈된 저점이잖아요. 요 자리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도 이 22,000원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보유를 하는 게 낫고 추가 매수는 5% 정도를 더 해봐도 저는 나쁘진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멘탈이 더 중요해요. 심리가. 지금은 막 기법이고 뭐고 다 그런 거 필요 없이 심리가 일단 안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기업 잘 사셨으니까 지금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까지 함께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반도체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1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지금 가져가고 계시네요. 2월 중순에 좀 고점을 만들어간 이후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나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그 시점은 어떻게 잡아가죠? 우선 18,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우선 24년도 걸쳐서 큰 시세가 한번 났죠.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을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짧게 보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로 빠진 거예요. 요 구간에서는 반등 타이밍을 좀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비중이 18,000원에 10%예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움직였죠. 그러면서 밀려 내려왔어요.
예측 매수를 하느냐, 확인 매수를 하느냐, 요걸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확인 매수는 최소한 5일선을 돌파를 해주든가 21선의 방향성을 보고 확인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측 매수는 바닥 권역에서 매수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확인 매수는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반등이 일부 나오고 난 이후에 모양새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좀 떨어지겠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비중 10% 정도 되니까 마찬가지로 확인 매수라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1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5일선 자리대는 아직까지 5일선을 저항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 최소한 5일선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장악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겠죠. 그럼 5일선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난 이후, 즉 이런 구간대가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는 요런 구간대 다 지우고 나서 보게 되면 요런 구간대가 되겠죠. 이렇게 5일선이 안착을 했을 때. 근데 이 21선하고 이격이 상당히 좀 좁죠. 그러면 얘도 지금 이 모양새를 보면 21선이 완만하게 밀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5일선 안착하게 되면 여기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21선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8,0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요 구간대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만들 때 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만약에 예측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하게 된다라면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일단 다음 주의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내일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있죠.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엔 다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5일선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요 자리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예요. 16,000원 자리대까지는. 그러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해보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눌러줬을 때, 한번 반등 나오고 눌러줬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화비전 종목 상담 가겠습니다. 5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한화비전 그래도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 다행히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네요. 현재 1.93%의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비중이 지금 5% 정도 실려 있거든요. 추가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21선을 깼다가 이제 회복을 했어요. 만약에 요거 깨면 조금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요거 한번 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3월 달에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시도가 나오겠죠.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요 자리대 52,000원 자리대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5만 원을 한번 이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8,000원에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는 아마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주에 좀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번 주 화요일 날 매수하셨거나 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요거 반등 나오게 되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매수가 위로 오게 되면 비중도 적으니까 일단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섹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유일 로보틱스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겠는데요. 미국 법인과 콜옵션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연이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상승세입니다. 현재 24.48%의 강세이고요.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기분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새로운 주도주로 이 유일 로보틱스가 올라설 수가 있을까요? 보유자의 영역이죠. 일단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라는 좀 저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자리대를 아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콜옵션 행사를 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챙길까, 어디에서 매도를 할까 그 부분들을 고민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밀렸다가 순환매가 나올 때 로봇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닌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지금 선별적으로 이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로봇 섹터의 좀 차이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뭐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여전히 하단 자리대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낫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끝난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는 많이 올라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는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 30만 원 위로 넘어가게 되면 요것도 매도에 대한 기회로 좀 삼으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요거 아마 반등 나올 거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유일 로보틱스하고 차트의 모양새가 요때하고 요 지금 구간하고 지금 여기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난 단기적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했다면 요 3만 원 자리대겠죠. 리스크 관리 자리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접근을 하든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요 추세 때 고점 자리대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부담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난 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하단 자리대에 있는 뭐 SBB테크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여전히 엔젤 로보틱스, 뭐 이런 쪽, RS 오토메이션, 뭐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쪽으로도 상담 이어가 봐야겠죠. SPG 3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 분께서 상담을 주셨습니다. SPG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SPG 이 감속기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 조언을 또 구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5% 비중인데 추가 매수를 또 해도 되는 건가요? 우선 3만 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감속기 쪽에 있어서 SPG는 기술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참 보면 얘가 저점을 찍고 2달 정도 올랐죠. 그리고 2달 정도 올라간 다음에 또 2달 정도 빠졌습니다. 그럼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은 뭐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만 원짜리대까지를 좀 보는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요 61선 언저리대 1차적으로는 요 25,000원짜리대인데 단기적으로 짧게 보면 요 25,000원과 27,000원 요 자리대예요. 요 자리대까지 반등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3만 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좀 단기적으로 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야겠죠. 순환매를 노릴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5일선을 타고 내려가고 있죠. 5일선이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5일선을 안착을 해주고 난 다음에 21선의 저항을 받고 밀렸을 때 요걸 지지해 줬으면 더 좋을 건데 요거를 이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요 23,500원 요 자리대가 단기적으로는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요 자리대가 21선 자리대죠. 거래량도 없이 밀려 내려갔어요. 그럼 반등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 전략은 우선 오늘 저가 정도가 22,000원, 21,000원대까지 밀렸거든요.
5일선이 안착을 해주는 양봉의 흐름들이 나오거나 21선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요런 식으로 이런 구간들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거는 확인 매수예요. 확인 매수로 좀 보는 거고 이것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로 빠졌어요. 그럼 A, B, C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21선이 돌아서는 조금 들어 누웠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 누웠을 때 보는 전략을 좀 추매를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그냥 보유해라. 그리고 21선이 돌아섰을 때 그때 뭐 5%에서 10% 정도 더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61선 자리대인 27,000원 자리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매도를 하든가 더 가져가든가 그걸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날카로운 분석까지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관세 무풍지대를 찾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아갈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전선 쪽이 부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전선 쪽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많이 빠졌죠. 일단 변압기, 전선 많이 빠졌어요. 근데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잘 못하는 거 그리고 할 수 없는 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죠. 전력이나 송배전 이쪽 전선 뭐 이쪽 같은 경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대까지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조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제법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오늘 5일선을 회복을 해주려고 해요. 다만 아쉬운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평소처럼 이렇게 뭐 특별하게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일진전기 또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거 5일선 안착했으니까 나 매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있고 이 거래량 좀 별론데 내일 한번 확인해보고 매수할까? 이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후자를 권해드립니다. 왜? 거래량이 뭔가 좀 의미 있게 나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가온전선 같은 경우 나와 있네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 눌림목을 활용해서 매수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21선에 좀 이격이 있죠? 그럼 반등이 나와도 부딪혔다가 다시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를 많은 예측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확인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박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대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3만 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61선까지 지금 61선까지 쌍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121선까지 쌍봉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세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확인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박스권이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고점권역에서 지금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아직까지 하단 자리대까지는 내려온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리고 관세를 피해 간다. 그런 기업들을 본다면, 섹터를 본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섹터들이 아마 좋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LNG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LNG, 원전, 그리고 저는 2차 전지도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LNG 쪽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관세 이제 협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하고 대만은 나 LNG 프로젝트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지. 이상한데 삽질이 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야당 대표도 에너지 쪽에 있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LNG 쪽에 있어서는 단기 테마가 될 수가 없어요. 길게 봐야 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거 관세 부과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경기 침체 얘기 나올 거고 경기 지표 부러질 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금리 인하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지표를 보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트럼프는 그럼 지표 안 볼게. 대신에 뭘 본다고 했어요? 10년물 국채금리 본다고 했잖아요. 4.5를 넘어가고 있던 이 10년물이 지금 4%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경기 지표가 안 좋고 뭐하고 하게 되면 아마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왜? 내년에 중간선거 있어요. 자기네 쪽이 트럼프 쪽이 유리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히 LNG 쪽은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나 테마 좋아해. 테마주 할 것도 많이 있어요. 여전히 많이 있는데 LNG 쪽은 단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추세적으로 보세요. 다 바닥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100%, 200% 수익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하니 이런 쪽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즉 미국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 이런 쪽을 좀 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의 협업 가능성 항상 강조해주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기억해 가야겠습니다. 이어서 대한전선 종목 상담 가겠습니다. 13,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져가고 계십니다. 지난해 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달성한 바가 있었죠. 사상 최대 실적까지 기록한 이력이 있었는데 관세 영향권에서도 약간은 비껴나 있다는 점이 참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여기서는 뭐 홀딩해가면 될까요? 우선 10%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박스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한 차례 상승을 했고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박스예요. 13,000원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구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충 언더슈팅, 오버슈팅 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요거 오버슈팅, 요거 언더슈팅. 그러면 대충 자릿대가 11,000원 이하네요. 그죠? 11,000원 이하로는 조금 더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는 없어요. 또 하나는 이게 전선주들이 주춤하고 시작하고 더 안 좋고 했던 부분들의 계기가 딥시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투심이 더 악화됐어요. 약하게 됐어요. 근데 미국 쪽의 전력망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머스크도 한마디 했습니다. 전력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끝날까요? 안 끝나겠죠. 그럼 지금은 박스예요. 박스 하단 자리대 있죠. 지금 매수를 박스 상단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추매 타이밍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확인 매수할래? 예측 매수할래? 이 부분들도 있지만 기술적인 흐름상의 박스권이니까 이거는 예측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1,000원 이하권역 이 자리대에 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이 구간대에서는 한번 추매를 해보자. 그리고 매수가 이 13,000원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도 종목 상담 이어드리겠습니다. 32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인데요. 하락 추세로 좀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초대형 특수 변압기 제작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여기가 추매 타이밍인가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선 변압기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3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에요.
나름 잘 사셨어요. 나름. 월봉을 한번 볼까요? 자,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32만 5천 원짜리 때가 요 10개월 선 언저리예요. 매수 타이밍을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우선 음봉이 3개가 나왔죠? 그러면 반등 노려볼 타이밍은 충분히 있습니다.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 나름 괜찮아요. 오늘 그래도 양봉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흐지부지 좀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시장이 다음 주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옵션 만기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이런 식의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자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매수가 위로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멘탈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심리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이게 지수가 빠지니까 욕 나와요. 욕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고 짜증나고 계속 잠자다가 미국 선물 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내 갖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37만 원짜리 때까지는 움직일 겁니다. 그럼 그때 매도를 할까 그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를 찾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도 조선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됐는데요.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MSRA, 그러니까 이 함정 정비 협약이 없어도 미국 해군의 군함을 수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법 개정 소식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도 찾을 수 있을까 싶은데 어디서 그 부분 보고 계세요? 조선 쪽 섹터는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오션은 쉬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오션은 쉬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어찌됐든 요거 깨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모양새가 좀 나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깨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거 다시 이제 오늘 안착하고 있죠. 그럼 요거 쌍봉 이런 식으로 쌍봉 만들러 갈 겁니다. 요때 매도라고 봐요. 전 요때 매도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조선 쪽 섹터는 수주 산업이죠. 증설을 막 한다고 해서 탁 바로바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많이 올랐어요. 일단 1차적으로 얘가 이제 하나오션이 죽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일단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월봉을 봐도 아직 이격 많이 벌어져 있어요. 자, HD 현대일렉 이 시기 때 뭐 많이 올라갔는데 뭐 했네 해서 계속 따라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이게 3개월 연속 밀렸습니다. 그죠? 얘라고 이렇게 나오지 말란 법 있을까요?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예요. 다만 MRO 그래서 얘기했을 때 제가 뭔 얘기했었죠? 아랫단에 있는 건 괜찮다. 그럼 뭐 얘기했어요? HD 현대마린 솔루션 얘기해드렸죠. 얘는 아랫단에 있잖아요. 그죠? 얘는. 그리고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보게 되면 얘가 뭐 하는 회사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친환경 개조. 얘네가 MRO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애들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주가가 못 올랐으니까.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현대미포. 얘는 추세가 깨졌잖아요. 이 추세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이 폭만큼 밀린 거예요. 이 기준으로서 이렇게. 요 자리 때 이제 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이제 돌려나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하나오션도 요 구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아랫단에 있는 거 보세요. 아랫단에. 요거 많이 올랐으니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여기 요 언저리 때 여기 241선 언저리 때 현대중공업 같은 여기서 바로 따라가지 말고 이거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자리대 이렇게 밀릴 거니까 요 자리대 이렇게 밀릴 거니까 여기 121선 언저리 요 자리대를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엔진 쪽도 나쁘진 않다라고 했죠. 하나엔진 121선 언저리 때까지 밀려줬으니까 요 반등 나올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리고 STX 엔진은 일단은 관망. 얘는 추가 상장 물량이 좀 제법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 확인하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엔진 쪽 얘 많이 올랐죠. 요거는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위에 있는 거 보지 말고. 그나마 조선 쪽 섹터에 많이 안 빠진 거 삼성중공업 뭐 이런 쪽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제법 밀렸으니까 좀 조정을 기다려보는 전략. 그러면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에서 조선 쪽 섹터는 몇 개 볼 게 있겠죠? 그럼 그런 종목군들 좀 위주로 해보는 게 어떨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관세 피해갈 수 있는 거 뭐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새롭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좋습니다. 이걸 찾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4월 달에 이번 달에 조정받게 되면 시장 좀 괜찮을 거라고 봐요. 일단.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분명히 생길 거예요. 분명히.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게 이거 찾으면 됩니다. 이걸 찾으려고 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HJ중공업으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7,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인데요. MRO 산업의 진출에 따르는 소식과 함께 급등세를 보였었지만 그만큼의 상승폭을 다시금 반납한 차트의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좀 몇 번이나 확인한 모습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진짜 오를 수 있는 거라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저는 추매는 반대합니다. 제 조선주 섹터는 봐도 이 종목을 안 삽니다. 제가 이 종목 저 안 사는데 여기 일단 뭐 지지 라인 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 7,500원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겁니다. 근데 왜 안 하냐면 요거 한번 보세요. 하나에어로 많이 올려놓고 난 다음에 뭐 했죠? 유중 때렸죠. 그죠? 다시 HJ. 이게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유중 때릴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왜? 재무구조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뭔 사업을 하고 뭐하고 할 거면 돈이 좀 있어야 뭐 증설을 하든 뭘 준비를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유보율 자체가 없습니다. 고평가예요. 그러면 이 종목을 굳이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매수가 전 추매 반대고요. 이거 할 바엔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쪽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냥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그냥 팔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저 노하우 나도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 드실 겁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요. 이 시장의 고민들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시면서 또 성공 투자까지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